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변동성 심한 뭔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계의 우리 장군님이죠.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충성. 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밤새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네. 꽤 많이 하락해서 이거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알려진 얘기지만 네. 가장 많이 오른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현재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던 게 1차적인 원인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칩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사실 그건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칩이 되든 우리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다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셔도 최근에 조금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6월의 환경만 놓고 보면 조금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변수들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장애물, 우리로 얘기하면 과속방지턱이 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버리지 ETF 이런 네. 것들도 많아지면서 이게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게 이거 회전율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금 많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수익을 거두신 분도 있고 뭐 아니신 분도 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우리가 바이앤홀드 즉 내가 매수 잘 보유를 해서 수익을 잘 지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는 회전율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문제는 레버리지로 살 땐 좀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당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서 또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로 올라갔다가 뭐 종가 보면 또 마이너스도 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ETF라는 게 생기고 나면서 이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굉장히 흙탕물처럼 교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ETF들이 또 다른 ETF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좀 변동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6월에 우리한테 조금 더 약간 불리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면 아시는 것처럼 6월 중순에 FOMC가 있죠. 네. 미국에서 금리와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는 특히 케빈 워시라는 새 의장이 들어와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 여건을 잘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은 조금 이제 유가가 내리긴 했지만 요 기간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거냐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지금 연준 위원들 케빈 워시 말고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나오셔가지고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노이즈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 ETF 등의 네. 이유로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나타나고 제가 있다. 보기엔 그냥 많이 오른 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젠슨화 왔었을 때도 관련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닐 거거든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 마음속에서도 스스로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전에 다 같이 들고 가자라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조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됐을 거고 난 이 정도에서 조금 한번 팔고 싶어라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파도와 변동성은 이게 이제 지나가는 것인지 그냥 과정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뭔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가요? 그렇진 않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건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쉽게 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가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예전에 모든 강세장에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냥 쭉 일직선으로 달리는 그런 줄자 형식의 장은 아니거든요. 항상 스스로의 변동도 있고 어떤 걸림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종착역인 것 같아요.
그래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변동도 있는데 길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을 거냐 그거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변동도 있을 거고 6월 안에 뭐 무슨 뭐 스페이스X도 IPO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실적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큰 그림, 즉 이 현재 시장이 6월에 일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좀 더 들고 가고 버텼었을 때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림이 훼손된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결국엔 많이 올랐을 뿐이고 그 오른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 사실은 일정 부분 거쳐야 되는 사실 저는 통관 의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올라오는 과정이 되게 빨랐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데칼코마니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른 게 되게 완만하게 올랐으면 조정도 완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빨랐다라면 조정의 과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런 시장을 이겨나가려면 뭐 무조건 너무 막 세세한 뉴스에 이런 어떤 그 집중하기보다는 첫 번째 말씀드린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이런 변동이 있긴 있어.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이 고통 이후에 나중에 정말 내가 달콤한 열매를 거기를 취득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이젠 투자자분들도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좀 아니라면 좀 더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매크로 변수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향후에 지금 이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나중에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 매크로 변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에 일시적인 다양한 이벤트와 또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변수들로 인한 시장의 조정과 쉬어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 왜냐면 이제 뭐 지금 몇몇 증권사들 네. 같은 경우는 6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 주신 것도 있고요. 네. 저도 그 의견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이럴 수 있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진짜 위험한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게 나올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이건 예상 못했어. 근데 야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X가 상장될 거 모르신 분도 안 계셨을 거고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좀 쉬어갈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논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렇죠. 본다라면 이 자체가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최근의 이슈 중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그래서 사실 그는 대만에 있는데 우리 시장을 먼저 들끓게 했던 젠슨 황 CEO가 드디어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삼겹살 회동을 한다. 그 안에 뭐 포함된 기업들의 CEO는 이 회사들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도 조정받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과연 임팩트가 클까에 대해서는 대만 쪽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로 그렇죠. 힌트를 우리가 좀 얻어볼 수 네. 있었잖아요.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볼까요? 우선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네. 뭐 그 뉴스에 좀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작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젠슨 황이라는 분이 한국에 올 때는 경제적 이익을 오해해서 오는 거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이익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특히 정말 바쁘신 분일 텐데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한국에 있을 정도면 그만한 이익을 한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같으면 우리가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만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밥까지 먹어가면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서로 윈윈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이 AI 제국에서 네. 결국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번에 삼겹살 회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피지컬 AI 쪽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D램과 관련해서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만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피지컬 AI 쪽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피지컬 AI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시장에 와서 수익화가 머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당장 뭐 다음 달에 돈 벌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슨왕도 나중에 피지컬 AI 시장이 컸었을 때 이 시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파트너들이 필요할 건데, 그 파트너가 필요했었을 때 젠슨왕이 지난해 우리나라 그 깐부치킨 왔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 GPU를 많이 주겠다. 실제 이번에 주고 있고 많이 줄 건데,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피지컬 AI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토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피지컬 AI, 우리가 아는 휴머노이드, 뭐 몇 분이 지적을 해주실 때 휴머노로이드라고 제가 잘못 발음한 게 맞고요.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실 아시겠지만 머리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인 거잖아요. 그리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만큼 이런 건데,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는 기계는 너무 좋은데 머리가 없대요.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또 머리가 있는데 이거를 실현시켜 줄 만한 기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머리도 있고 기계도 있는 거예요. 제조도 잘하고. 예, 잘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AI가 상용화될 때는 누군가는 대량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대량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 있는 국가를 우리가 딱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 군데가 안 되죠. 한국, 그다음에 뭐 중국 정도 되려나? 그런데 중국 밸류체는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젠슨왕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지만 중국 시장은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제 서방 국가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 피지컬 AI라는 건 사실 카메라 덩어리거든요. 눈부터 시작해서 다 카메라 덩어리인데, 이걸 내 산업 현장, 집에 아니면 중요 국가 시설에 두면 보안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중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중국 걸 쓸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밸류체인이 있을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봇이라는 거, 휴머노이드라는 걸 보면 일단 머리는 뭐예요? 카메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 디스플레이. 그리고 몸통은 기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은 또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한국하고 중국 정도 빼놓고는 없지 않나요? 진짜 우리나라 관련 네, 기업들이 여러분 맞습니다. 다 속속들이 떠오르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 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도 잘 나중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내가 원하는 정도였던, 그렇죠?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키워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드웨어하고 우리가 하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잘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그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력을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나중에 시장이 피지컬 AI라는 게 시장이 커졌을 때 거기서 가장 큰 밸류 체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장이 컸을 때 그 시장 사이즈만큼 우리 기업들도 커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게 저는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어떤 그 주안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이야 그 만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오른다는 것도 제가 볼 땐 넌센스긴 했지만, 그래서 뭐 파는 게 뭐 일부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큰 그림이 그려졌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볼 수 있는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해도 깐부치킨 회동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엔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좋은 얘기를 해주러 왔지만 당신들이 실제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게 제일 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아쉬워서 온 건데 우리한테 선물을 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나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고 온 건데, 우리도 그럼 뭔가 좋을 건데 그 좋을 게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좋아지는지 지금부터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 대주제는 피지컬 AI라고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만에서도 GTC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대만보다도 이런 피지컬 쪽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게 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작년만 해도 예. 로봇에 대한 기술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이나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로봇 기술 그 정도 안 되지라고 얘기했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움직임들 보면 의외로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니라 치면 그들 입장에서 또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카메라 어디서 낼 거야? 뭐 할 거야? 미국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부 시제품들이야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하기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젠슨왕이 왔었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고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협업할 건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시장이나 산업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에 대해서 같이 좀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는 그 삼겹살 회동의 멤버 기업들의 리스트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네. 뭐 삼겹살집 홍대다, 성수동이다, 뭐 얘기가 많은데 SK, 현대차, LG, 뭐 두산, 네이버, NC, 그러니까 뭐 다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자리에 다 그들이 모여서 삼겹살 함께 굽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 기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피지컬 AI 얘기 나오자마자 가장 급등했던 그룹주는 LG 쪽이었잖아요. 네, 뭐 네. 두산도 일부 그랬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 이미 주가가 올랐고 또 한 차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론됐었던 기업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다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ETF가 낫지 않을까요? 관련 그런 ETF? 것들을 다 담은 ETF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놓고 네, 보니까. 예. 음.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도 더 돈이 되는 기업이 있고 있죠. 돈이 덜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도 예전에 뭐 처음에 HBM이었다가 지금 D램으로 옮겨오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볼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당장 이게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양산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럼 옥석 가리기 기준을 삼을 만한 거는 뭘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죠. 기술력? 네. 그래도 젠슨왕이 부른 기업들은 대부분 역할을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부른 기업 외에 역할이 없는 기업들 그래서 나도 로봇이야라고 하는데 물론 실전 잘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기업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요게 우리가 얘기에는 그런 그 아류작들이 오를 때가 문제인 거지. 젠슨왕이 불렀을 땐 분명히 그 기업이 특이한 기술이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기술이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력을 구현하는데 꼭 역할이 될 거라고 해서 부른 거지. 네. 시간 없는 분들은 일부러 부르진 않았을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란 얘기예요. 얘네들을 불렀었을 때 이 기업한테 뭘 맡기는 거야? 네. 이 기업한테 뭘 맡기는 거야?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맡겼을 때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런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겠죠. 지금부터 그러면 더 열심히 관련한 기업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 예. 고민을 그러니까 해봐야 뭐 되네요. 삼겹살이 어디 거냐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삼겹살 관련 예. 주사시네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기업을 해보잖아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쵸. 결국 그 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하고자라는 방향을 처음에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주안점으로 얻어야 될 힌트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렇지만 삼겹살에 이렇게 회동 자체를 보다도 그 안에서 있는 그 속속들이 나오는 얘기들. 이번에 왜냐하면 대만에는 GTC에서도 정말 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경제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라는 이 GTC의 개념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바뀌어가는 이 AI 시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품었었던 상식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꾸 집어내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낼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이게 피지컬 AI 시대에는 무엇보다 지금 정말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뭐 지각 특화 AI 반도체 그리고
엣지용 저전력 칩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커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평가와 이 관련한 수혜는 어떻게 우리가 좀 사실 가름을 타야 로봇도 될지. 결국은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거라고 뭐 다른 게 아닌 거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다른 수혜가 예상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 거죠. 네. 또 다른 수혜라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다. 플러스 알파인 거죠. 지금 반도체가 나가고 있는 그 안에는 네. 사실 피지컬 AI가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 피지컬 AI가 양산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니까 네. 미래에 또 다른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특히 이제 피지컬 AI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상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보는 것들이 다 영상일 거고 행동하는 것도 영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보다 디램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이죠. 우리가 단순히 글을 생산했을 때와 영상을 생산했을 때는 분명히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봐야 되겠죠. 현대차 그룹주가 올 초에도 그랬고 또 조금 쉬어가다가 최근에도 그랬고 이 피지컬 AI에 관련한 향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그룹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뭐 LG전자 그룹주, 뭐 두산 그룹주가 오르느라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외를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뭐 지난번 깐부회동도 그렇고 이번에 삼겹살 회동도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뭔가 시너지는 좀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훈련이겠죠. 훈련. 왜냐면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서 계속해서 이걸 역할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했었을 때 결국 현대차 그룹이 제일 약한 게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기계를 만드는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머리 자체가 다르거든요. 기업 문화도 가보면 달라요. 결국은 이 역할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조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같은 자율주행도 구글하고도 하고 그죠? 또 뭐 되게 다른 기업들도 하고 되게 글로벌에서 제일 잘한다는 기업들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된 며칠간의 그 일정 동안 들썩들썩 할 텐데 지금 또 하필이면 시장이 많이 급등하고 나서 또 쉴 뭐 때라. 여러 가지 쉴 때라서 이게 과연 반영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단기 시장 변동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아마 저랑 오래 같이 호흡해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장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이 회동이 대체 얼마의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가에 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야, 이 깐부 회동했어. 그러니까 이 기업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투자자분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지만 지난해 그렇게 했다라면 반도체를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요? 큰 그림부터 그려봐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오는 게 지금 오는 게 하루 이틀짜리를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로봇 시장을 우리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 들어오는 게 일단 큰 전제잖아요. 이 생각부터 해야지 그거 해가지고 이거 오니까 잠깐 뭐 할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들여보들 시간이 개인들이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정말 큰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지 일단 큰 그 기업들이 현재 우리가 하는 건 이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에 있는 모든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해보자라는 가치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동지다라고 해서 오는 건데 이 동지였었을 때 볼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얼마일 거냐 그거부터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걸 나중에 반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리기가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보시고 우리 이상엽 대표님 인터뷰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어려울 때 투자사령부 가면 같이 그릴 수 있나요? 그런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저희가 약 한 달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대표님을 금요일에 네. 모시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늘 드렸던 첫 주부터 드렸던 키워드가 피지컬 AI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다양한 뉴스로 기대감을 가져왔다면 오늘부터 며칠간 이어지는 젠슨 황의 방한은 이 피지컬 AI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련한 AI 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 또 나도 메모리 기업처럼 10배거 기업 찾고 싶다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이벤트일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네네.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에 있었던 좋은 AI들은 좋은 건 아는데 이미 시세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고민도 그래서 그런 거고 네.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 오다 보니 추가로 반영한다고 해도 두렵지만 사실 이쪽은 그렇게 많이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죠. 네. 다만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쪽은 실적이 너무나 튼튼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가기에 막 디딤돌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면 아직 이쪽은 기대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 실적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초기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좋다란 기대 오케이. 그런데 실적이 나와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되게 노이즈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면서 이 나중에 커다랗게 움직이는 이 거대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주는 저는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그 젠슨항의 이 회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대부분의 템버거들이 초기에 과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화두를 던졌었을 때 그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다 담아서 끝까지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방산이라는 것도 제가 업계 최초였던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주가 측면에서 여의도에서의 저항은 되게 컸습니다. 쉽지 않다, 안 될 거다,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물론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20배 올랐을 때 초기 반응은 다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모든 변화가 있었을 때 실적부터 따져요. 그 실적 나와? 되겠어? 고민부터 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실적이 없는데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좋아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휴머노이드가 안 될 거라고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할 산업은 아닌 거죠. 시간의 문제인 거고 아니면 뭔가 차이의 문제인 거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왔었으면 우리가 5년 뒤인지 3년 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씩 다 깔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산업의 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아, 이게 정말 작은 시장이 아니구나. 심지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제 AI로 돈 벌 수 있는 건 피지컬 AI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AI 관련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 좋아. 근데 뭘로 돈 벌 거야? 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해소해주는 업종이 이쪽인 거잖아요. 그래.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와서 그렇지만 결국 이게 됐을 때 얘들이 돈 버는 거네. 왜? 로봇은 무료로 할 일은 없죠. 우리가 이제 오픈 AI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이건 임대를 하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썼을 경우 산업을 줄일 수 있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은 시장은 미리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만간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회동을 작은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작점을 놓고 보고 이 시작점에서 앞으로 여러 회동이 있을 거고 기업들이 움직일 건데 거기 하나씩 조각 퍼즐을 맞춰 나가 보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가 나가는 큰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되게 막연한 우리나라에서도 피지컬 AI라는 관련한 산업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릴 만한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번 젠슨항의 삼겹살 회동 등의 일정 이후에는 무언가 그런 것들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은 좀 자리 잡아질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피지컬 AI가 큰 산업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 회동이 그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온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른 국가들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한다라는 건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이 기업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나머지 거 뭐 이상한 얘기들 해봐야 제가 볼 땐 주식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결국 그 노이즈 있었어. 좋아서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많이 올랐었을 때 그때 더 큰 비용을 치르실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것들과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걸 예전에는 멀리서 봤는데 이제 가까워진 걸 봤잖아요. 큰 파도인 것도 봤고 이게 사람을 대체하는 건 되게 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기계들은 대부분 사람을 보조를 했었습니다. 내가 역할을 하면 그 역할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이전에 있던 로봇도 보통 협동 로봇이라는 이름을 표현을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두 사람 했으면 되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 바뀐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발 좀
그 작은 얘기들 너무 조금 마이너한 얘기들만 가지고 시장을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개념에서 어떻게 큰 판들이 그려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스케치를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세세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제가 볼 때 피지컬 할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런 질문들을 왜 할까? 그럼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쪽에 이제 포커싱이 다른 쪽으로 가 있으면 진짜 크게 봐야 될 걸 놓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가 되면서 사실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세하게 하나씩 지금 뭐 이거는 될까? 저거는 지금 아직 아니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큰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된다. 제가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였었어요. 명량. 예, 최민식이라는 배우께서 네. 나오셔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대사가 하나 있죠. 뭐예요? 된다고 말하게. 된다고 말하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식에서 돈 버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래요. 된다고 말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된다고 말하게. 되게 진짜 지금 장군님 같으셨어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왜냐면 그 가능성을 따져보고 아니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일단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어느 정도 없어져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이 된 시점에서 자꾸 이기가 옆으로 새고 고민이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따져봐야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된다고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시작점인 거지. 우리 지금 뭐 반도체처럼 우리가 막 올라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반도체에도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있는 게 피지컬 그렇죠. AI고 아직은, 예.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AI 산업에 있어서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막 급등한 것처럼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뭐 나름의 전략이 되겠지만 좀 큰 그림, 길게 보고 좀 크게 보고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요 투자를 얘기. 생각하셔야 상용화 시점이 멀었다라면 굳이 안 만나죠. 그렇죠. 뭐 그냥 뭐 각 기업마다 뭐 컨셉 잡고 이럴 정도면 네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 준비를 해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회동이 단순한 회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첫 도화지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대화 얘기들 오간 거 보면 그 기사 몇 줄 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지난번 깐부 회동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기 앉아서 그래서 뭐 사업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안 않아요. 해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실무진단에서 뭔가 이제 공시를 그럼요. 통해서 당연하죠. 얘기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얘기가 또 어떤 기업에 나오게 될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선엽의 이기는 투자사령부를 통해서 또 특히나 피지컬 AI 쪽을 워낙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투자를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후 뭐 1시에 방한을 한다라는 젠슨 황발. 과연 시장의 이슈는 어디로 또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또 매일매일 시장 보니까 그걸 또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AI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3프로TV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투자자 분 중에 한 분이죠. 캐시 우드, 국내 최초로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 팬미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가 오프라인 팬미팅 행사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에 가입된 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초대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관련해서 뭐 6분 중에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확인하시고 돈나무 우리 캐시우드 팬미팅도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